네, 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이제 최근 2차 전지 주가 부진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써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영상들은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길게 돼가지고 좀 앞으로는 좀 짧게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으시게 이제 짧게 좀 여러 영상들을 올릴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또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는 15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거의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20% 30%씩 한 번에 훅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다른 지금 배터리만 빠진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크로들이 전체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빠져서 크게 뭐 도드라지게 빠진 건 아닌데 사실 여태까지 작년에 2019년도 20년도에 엄청 고성장을 하던 그 배터리 사업이 이렇게 빠져서 저도 막 정신적인 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타격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파악해보고 좀 단기, 중기적인 전망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이걸 보면은 이게 다 제가 한번 지난 영상에도 남겼듯이 뭐 대장주인 뭐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뭐 동박회사 이제 거의 뭐 쇼티지가 날 거라는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있어서 이제 최근 동박들이 좀그 인기가 많았었는데 뭐 소로스 첨단 소재 이제 대표적인 동박 회사죠. 음, 그리고 또한 이제 분리막인 SKIE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4분기에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금 최근에 지금 20년도, 21년도 3분기까지만 해도 배터리는 거의 뭐 실적이 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었는 섹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무너졌습니다. 네, 거의 뭐 서프라이즈율이 마이너스 30% 갑자기 이게 뭐 적자 전환하고 이렇게 지금 SKIT 같은 회사가 뭐 80억 뭐 100억 이렇게 흑자하던 회사가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 400억씩 나오던 회사가 전년에도 심지어 256억 이렇게 나오던 그런 회사가 적자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보면 4분기는 분명히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저께 남긴 LNF 빼고는 사실 완전히 폭삭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매크로적인 원인만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가 컸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도 있었고, 네, 이제 또 그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 기존에 계속 돈 풀던 거를 미국에서 연준에서 계속 돈 풀던 거를 이제 좀 중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급 원래 당연히 이제 금리 항상 지금 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이 있는데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초기에만 인상을 한데 초기에만 이거 너무 빨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그 발작 정도는 있고 그 다음부터는 금세 다시 안정을 찾아가지고 주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금리 인상기에 삼성전자도 뭐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갔었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내수주들이 더 좋고 가치주들이 좋고 성장주들이 안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가 상승이라는 워낙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들이 급하게
매우 급하게 뭐 금리가 원래 한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예상한다고 했다가 다섯 번 이상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항상 급하게 시장이 놀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상치 대비 항상 다 예상이 된 거 대비해서 잘 나왔느냐 못 나냐 부합하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예상치 대비 더 급하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장주들이 더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하고 2년물 국채 금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있는데 보통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1.8%까지 뭐 이렇게 오르고 1.2% 뭐까지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 금리 인상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 물가가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지금 이거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아실 테고 이제 두 번째 먼저 여기에 먼저 세 번째를 제가 쓰지 않았는데 세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얘네가 완전히 이게 생각보다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정도로 심할지는 몰랐다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살짝 빼놨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빠질지는 몰랐었던 이유가 사실 이 패시브 자금이 올해 작년 이렇게 커진 거는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커졌고 우리 시장에 이렇게까지 타격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매크로까지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뭐 1,000억짜리 펀드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갑자기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얘네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렇게 다 있겠죠. 뭐 기존의 대장주인 LG 화학, 뭐 삼성, SDI, 뭐 SK 온, LNF 제가 좋아하는 LNF, 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걸 갑자기 이 얘네들 시총이 지금 최소 100조에서 130조 지금 한 120조 정도 되죠. 이 100조 같은 애들이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한번 보시면 기존에 얘네들이 뭔가 다 이만큼 뛰고 이만큼 뛰고 이만큼 뛰고 이만큼 뛰고 이만큼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은 이제 대부분 LG 화학을 그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런 ETF 2차전지 펀드도 있을 거고 뭐 어느 정도 조금씩 덜어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LG화학을 사실 이 소재 업체 배터리 소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지 않는 업체도 운용사도 있을 거고 어쨌든 기존의 저희 배터리들이 전부 다 이것을 영향을 크게 받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저희 뭐 웬만한 대형주들도 사실 다 영향을 받았고 아직도 이거는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1번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는 진정되고 있고 2번 LG에너솔루션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정세 국면이다. 이게 사실 다 겹쳐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배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었던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실적 부진입니다. 사실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상 뭐 수요는 뭐 끝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다 쇼티지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배터리 현재는 쇼티지가 아니고 공급 수요가 있으면 지금은 이렇게 지금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지금은 이제 보시죠. 여기가 지금은 공급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23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더 앞서는 상황이어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완전히 뭐 실적이 뭐 만들어내는 족족 팔리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공급이 아직은 좀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가뜩이나 공급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이슈를
반도체 쇼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이슈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실제 보면은 원래는 사실 그 상반기만 해도 어떻게 이 포드, GM 같은 애들이 OEM 업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칩이 있었으면 지금 반도체 이건 좀 약간 좀 뒷이야기 같은 겁니다. 반도체가 부족해. 근데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기차를 만들 거냐, 내연차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너무 앞서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시작은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갑자기 이거를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랜저 하나를 더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이오닉 하나 더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마진이 보장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남지도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다가 반도체를 7 쓰고 내연차에다가 3을 쓰고 심지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전기차에는 더 지금 드는 상황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중앙 집중적으로 다 지금 반도체를 줄여놨지만 여기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있으면 뭐 열 제어 장치 반도체 하나, 뭐 창문 올리는 반도체 하나. 이게 다 조그만 1,000원, 2,000원짜리 뭐 10,000원, 20,000원짜리 반도체들이 지금 수백 개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 지금 현대차 같은 애들은 이 구조가 중앙 제어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 개 하나에 중앙 CPU 같은 거에 다 이렇게 몇 개 맞물려 갖고 이렇게 반도체가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내연차에서 지금 이제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합쳐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 사실 납품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쪽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없는 거고 얘네는 다 납품업체가 있어서 지금 이제 기존 내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납품업체를 어떻게 이거 하나로 합치면 분명히 납품업체들은 뭐 일자리나 그런 매출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기차로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매몰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테슬라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더 세질 거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도 모두 다 기존 내연기관차들이 시프트를 빨리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반도체 문제를 빼고 놓고서도 이제 거의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1200세대까지 갔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뭐 전체적인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몇 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수익률도 뭐 공유하고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됐는지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계속 되다 보니까 아예 여기에도 전기차에도 그 생산을 할 반도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켄터키 스피드웨이라고 해서 포드인데 포드 그 공장 옆에 이렇게 뭐 선착장이라고 하나요? 이 수출하기 전에 이렇게 다 차량들 쌓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반도체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다 지금 다른 걸 다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문제냐면 여기도 배터리도 이만큼의 수요가 발생을 안 했다. 그래서 심지어 다 저장을 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좀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필요하면은 한 번에 이거 매출 발생시켜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이따가 한번 LNF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아무튼 이 반도체 칩이 없으면 이만큼의 수요에 대해서도 배터리들을 안 가져오거나 아직 매출을 이연시켜서 따로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쇼시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우리가 모두 실적 같은 경우에
굉장하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배터리도 지금 실적 부진에 빠지고 있다. 단 LNF 테슬라 라인은 제외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올렸었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량용 반도체는 오래된 이슈입니다. 지금 몇 년 됐는데 이게 올해 그 3, 4분기에 회복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작년에도 뭐 역시 뭐 3, 4분기에 회복된다고 했는데 뭐 맨날 지금 회복 못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좀 넘었는데 보통 코로나 초기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불거져서 그때 생산을 위해서 착공한 공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지금 올해 3, 4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예를 들어서 뭐 80 정도에 막혀 있으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그 30 캐파 정도의 공장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3, 4분기에 그 좀 쇼티지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조정받은 것들이 오히려 좀 물량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모아 나가시면 결국은 다시 실적은 기존의 다른 업체에서 볼 수 없는 실적은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는 실적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불확실한 실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는 힘들지만 분할 매수할 이제 찬스들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짧게 하려고 하는데 또 길어졌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것도 영상을 또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알려드릴 게 많아서 마음은 급한데 이제 차근차근히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